지소미아 종료로 일본이 놀라 펄쩍 뛰며 한국에 뒤늦게 일본 고위급 장관들을 총출동시켜 한국 제발 진정하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은 NHK를 통해 지소미아 연장에 대해 기대를 하고 있다. 한국에 잘해보자고 협상을 종용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들의 발행과는 달리 계약은 종료되었습니다. 뭐 지들이 뺨 때려놓고 잘 지내보자고 하면 잘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하나. 스가 오세이데 관방장관 또한 한일 관계가 매우 어렵지만 연대해야 할 건 하자며 협상 유지를 종용해왔습니다. 화이트리스트 종료는 착한 종료고 자소미아 종료는 나쁜 종료라는 이중적인 잣대가 일본의 이중성을 알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소미아 종료는 북한의 위협에 항상 긴장해야 했던 일본으로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24일 북한의 이른 새벽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한국보다 30분 정도 빠르게 탄도미사일로 규정하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스가 장관은 지소미아가 종료되더라도 일본의 방위에 지장이 생기는 것은 전혀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본의 입장이 과연 그럴까요? 지금부터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Information Broadcasting. 당신이 구독해야 할 단 하나의 채널 페페TV 팩트체크. 일본의 고노다로 외무상은 일전에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이후 한일 교류사업 취소 및 불매운동 등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을 받고 오히려 이런 때이므로 국민들끼리 적극적으로 교류해야 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지들이 불리해지니까 야 이러지마, 대화로 풀어나가자, 우리 원래 친했잖아 이러고 있습니다. 고노다로 외무상은 전에 한국과의 회담 때 말을 끊고 불손한 모습을 보였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근데 이 양반 한국에 대한 열등감이 있어 보입니다. 본론 들어가기 전에 이 사람이 또 한국을 무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잠깐 소개시켜드리고 가겠습니다. 지난 21일 일본 고노다로 외무상이 한일 외교장관 회의를 앞두고 양국 취재진 앞에 일제 카메라를 사용한다고 언급하며 구베이수 이전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의를 앞두고 먼저 도착한 고노 외무상은 회담장 앞에 대기하는 취재진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취재진의 카메라를 자세히 들여다보던 고노 외무상은 이건 뭐죠? 캐논이므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카메라를 향해서는 고레와 니콘? 고레와 캐논? 두 대 됐으네 라고 언급했습니다. 한국에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고노 외무상의 이 발언은 한국 취재진이 일본 카메라 업체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비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보도되자 고노 외무상은 트위터를 통해 일본 기자와 잡담을 하고 있었고 그 안에 한국 기자가 섞여 있었을 뿐이문이다 라고 해명했습니다. 고노 외무상은 기자들이 큰 카메라를 들고 있던 게 힘들어 보여서 물어본 것뿐이라며 논란이 될 말은 하지 말자고 일축했습니다. 아주 한국무시가 습관화된 사람이네요. 근데 이 고노다로 외무상도 이번 자소미아 종료로 인해 적잖이 당황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22일 한일 군사정보 보호 파기를 결정하자 일본이 늦은 밤 남관표 주일 한국 대사를 초치했습니다. 한밤중 대사를 초치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큰 충격을 받은 일본 정부가 불만을 강하게 표명하기 위한 계산된 행동이라 풀이됩니다.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은 이날 9시 30분께 외무성으로 남대사를 불러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에 강력히 항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노 외무상은 이날 나는 한국 정부가 협상을 종료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현재 지역의 안보 환경에 대한 완전한 오판이고 그것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은 협정과 일본의 수출 관리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두 사안을 연기한 것은 비합리적인 결정이라고 항의했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에 대사 초치는 극히 이례적입니다. 외무성을 출입하는 한 일본 기자는 지금까지 시미아의 대사를 불러 항의한 사례는 없었다며 한국에 대한 극도의 분노를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이번 발표 내용 중 한국 보장의 문맥에서 협정 종료 결정과 일본의 수출 관리 운용 수정을 관련지었다며 하지만 두 가지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로 한국 측의 주장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한국 정부에 단호히 항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을 포함해 한국 측이 극히 부정적이고 비합리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있어서 상당히 엄중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일관된 입장의 기초에 계속해서 한국 측에 현명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남대사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잘 전달하겠다고 답한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미 일본은 청와대가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마치고 지소미아 종료를 발표하자 극히 유감이라는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 내부와 언론들에게는 지소미아 파기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또 일본 방위성 고위 관계자는 NHK에 믿을 수 없다. 한국은 도대체 어떻게 가려고 하는가? 정부로서는 앞으로 대응을 검토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언론들도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 소식을 속보로 전하고 생방송으로 서울 특파원을 연결해 현장 분위기를 살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한국이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놀라움을 표시했습니다. 아니 얘들은 진짜 몰라서 놀라는 거야? 아니면은 모르는 척 하는 거야? 진짜 어이없네. 한국과 군사정보를 밀접하게 주고받고 있던 방위성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방위성 간부는 NHK와의 인터뷰에서 믿을 수 없다. 한국이 대체 왜 이러는 걸까? 한국 측의 주장을 냉정히 분석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방위상을 지냈던 에토 세이시로 자민당 외교조사 회장은 고립돼서 곤란한 것은 한국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곤란한데 왜 이렇게 당황하는 것은 일본일까요? 한국 정부가 이날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면서 일본이 협정을 맞은 나라 및 기구는 미국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프랑스, 호주, 영국, 인도, 이탈리아 등 7곳으로 줄게 됐습니다. 또 다른 간부는 예상치 못한 대응에서 한국 측의 주장을 냉정하게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 측은 수출 관리의 문제를 이유로 꼽았으며 정부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소미아가 종료 직전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은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는 한일 간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고 지역 평화와 안정에 공헌하는 것이라며 협정이 연장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오전 브리핑에서 한일 관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연대해야 할 건 연대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협정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일본 언론들은 한국이 조건부 연장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점쳤던 만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입니다. 특히 요미우리와 도쿄신문 등 유력 일간지들은 양국이 대화를 재개한 건 일말의 진전이라면서 한일 양국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에 대해 선을 넘은 일이라고 비판했다고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대외적으로는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말을 아끼며 냉정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뒤에서는 발언 수위를 높인 것입니다. 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22일 밤 측근들에게 미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소미아를 파기한 것은 선을 넘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날 오후 6시 30분쯤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과의 만남에서는 최대한 말을 아낀 뒤 측근들에게는 이같이 불만을 토로했다는 것입니다. 산케이는 아베 총리나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이 대외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정부 차원의 대응을 고노다로 외무상의 항의로 단일화한 것은 과잉 반응이 한국을 이롭게 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마디로 티는 못 내겠고 애는 타고 지들끼리 뒤에서 뒷담화하기 바쁘다는 얘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는 요보적인 입장을 내놨지만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이례적으로 강하게 비판하는 상황에서 일본이 굳이 추가 대응을 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도 있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산케이는 지소미아 파기로 미일 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은 한국에게 분명한 불이익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서는 관망하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징용 배상 판결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의 입장을 계속 주장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다시피 지소미아는 나쁜 종료고 강제징용 배상은 기존 입장 유지라는 이중적인 협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아직도 지소미아 협상 종료를 못 받아들이고 현실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실망 금할 수 없어 충격에 휩싸인 일본은 지소미아 재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은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결정한 데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으며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고 교토통신이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와야 방위상은 이날 방위성에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와야 방위상은 지소미아 연장 여부 결정 시한까지도 재고를 요구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지역 현안에 관해 한일과 한미일에서 적절한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명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베부터 장관들까지 일본 난리 났네요. 네, 진작에 잘하지. 페페TV의 결론 듣겠습니다. Conclusion. 페페TV.
정말 호떡집에 불 난 것도 아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강제징용 및 위안부, 심지어 이번에는 대한민국의 독도 군사훈련까지 태클을 걸고 있습니다. 억지라는 억지는 다 부리면서 대화하자, 친하게 지내자, 우리 군사정보 좀 줘라 하면 누가 합니까? 아직도 대한민국이 일본의 식민지라는 오만하고 시건방진 인식이 없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생떼를 쓸 수 있을까요? 페페TV 이전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대한민국도 이제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만큼 강해졌습니다. 국민들이 각자 맡은 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언젠가 일본의 오만한 인식도 바뀔 것이고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망언 또한 나오지 않을 날이 올 것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렌지 하나라도 정성껏 따는 것이 나라를 위하는 길이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앞장서서 부국 강병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페페TV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화이팅! 페페TV 화이팅! 불매운동 화이팅! 한국의 방역 시스템은 한때 세계 최고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백신 경쟁에서 뒤지면서 여러 논란이 발생하고 있죠. 과연 한국의 K-방역은 이대로 실패하는 것일까요? 닥터시사TV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정부의 입장에서는 백신 도입과 관련해 고려해야 할 상황이 많았습니다. 한국의 언론들은 백신을 우리가 세계에서 최초로 맞아야 하는 것처럼 1등 경쟁을 하는 듯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너무나 단순합니다. 지극히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국민들은 백신 관련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쫓기게 되고 무언가 큰일이 난 것 같은 분위기를 느끼게 되죠.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백신을 도입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백신의 안전성입니다. 백신은 코로나19에 걸리기 전에 맞아서 항체를 생성하는 것이죠. 따라서 안전성이 떨어지면 역효과가 나게 됩니다. 코로나19에 안 걸리려다 몸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백신 접종을 시작한 나라들에서 각종 부작용에 대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백신은 개발 과정이 엄청나게 단축되었습니다. 원래 감염병의 백신 개발은 2년에서 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불과 1년도 안 되는 시간에 만들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임상 3상을 생략하고 모두 긴급 사용이 승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백신을 세계 최초로 맞는 상황을 피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당시 한국의 확진자는 무척 적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판단이 아니랬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상황을 면밀히 보아야 하는데요. 현재 백신을 가장 적극적으로 도입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단연 미국과 영국입니다. 전 세계에서 최초로 백신을 맞은 사람은 영국인이었습니다. 백신 접종을 서두르는 이유는 백신 말고는 채택할 수 있는 다른 방역 전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벼랑 끝에 몰려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미국은 확진 환자 숫자가 세계에서 압도적인 1위입니다. 무려 1,800만 명이 넘습니다. 사망자도 32만 명을 넘어섰죠. 영국도 인구를 감안하면 상당히 심각합니다. 210만 명이 넘었습니다. 사망률은 미국보다 훨씬 높은 3.2%입니다. 영국은 총리까지 감염되었다가 겨우 살아났죠. 영국의 불행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코로나19 변이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 환자가 4만 명으로 다시 최대치를 경신한 영국은 크리스마스 직후 봉쇄 지역을 대대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영국에 상륙한 변종은 남아프리카에서 넘어온 것입니다. 최근 2명이 변이에 감염되었다는 게 발견되었는데 모두 남아공 여행을 하고 돌아온 환자들이었습니다. 미국과 영국이야말로 방역에 완벽하고도 철저하게 실패한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이 두 나라와 똑같은 전략을 취할 이유는 없습니다. 즉, 같은 속도로 백신을 맞아야 할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두 나라가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고 상황이 끝나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접종을 시작한 나라들도 집단 면역이 형성되어 백신이 효과를 발휘하기까지는 짧아도 반년 이상이 걸립니다.
길게는 10개월가량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국이 빠르게 백신 계약을 체결했지만 일반인들이 맞으려면 아직 시간이 한참 더 필요합니다. 국내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일반인들이 백신을 맞을 기간은 내년 여름입니다. 따라서 내년 말은 되어야 상황이 끝날 수 있다는 이야기죠. 한국의 확진 환자가 연이어 1000명을 넘었다는 사실에 우려를 나타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맞습니다. 갑자기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정부의 탓이라기보다는 코로나19가 겨울에 더욱 강해지는 데다 1년 이상 지속되다 보니 국민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했기 때문이라는 편이 옳을 듯합니다. 인구 밀도가 이렇게 빡빡한 나라에서 현재까지 현 수준으로 지켜냈다는 건 굉장한 능력이 분명합니다. 외신들도 여전히 극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K-방역의 성과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능력은 옆 나라 일본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은 매일 신규 감염자와 사망자가 나란히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NHK 방송 등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신규 확진자는 총 3,271명입니다. 누적은 20만 7,700명이 되었습니다. 신규 환자가 급증하면서 자택이나 호텔 같은 숙박시설에서 요양하는 사람들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입원하지 못한 상황에서 병세가 급격히 악화돼 사망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유동인구는 크게 줄지 않고 있습니다. 네, 다들 위기에 둔감해진 것이죠. 일본 정부는 긴급사태를 선포해 대응했을 때처럼 모든 국민이 위기감과 긴장감을 다시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오늘은 서론이 조금 길었습니다. 이제 한국 정부도 화이자 얀센과 코로나19 백신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1000만 명분, 얀센은 600만 명분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 전날 이같이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정 총리는 얀센의 경우 당초 예정된 물량인 200만 명분보다 많은 600만 명분을 계약했다며 내년 2분기부터 접종을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화이자 백신에 대해서는 1000만 명분을 계약했고 내년 3분기부터 들어온다며 도입 시기를 2분기 이내로 앞당기고자 국가 차원의 역량을 총동원 중이고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CMO 등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도입 속도는 빨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제약사들이 생산 라인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는 상황이니까요. 정부는 먼저 접종된 백신이 안전한지, 효과가 충분한지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며 국민이 가능한 한 빨리 안심하고 접종을 받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백신이 도입되기 전까지 예방접종 대상 우선순위를 정하고 유통과정상 문제가 없게끔 관리하고 방역관리를 계속 안정적으로 해나가면 됩니다. 한편 코로나 치료제는 한국이 빠르게 생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셀트리온과 대웅제약이 이달 중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이상 결과를 발표합니다. 모두 내년 1월 치료제 출시를 목표로 하는 만큼 어느 기업이 국산으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성공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영국을 시작으로 미국 등 해외에선 글로벌 제약사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면서 치료제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독감처럼 백신과 치료제는 공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셀트리온과 대웅제약은 다른 제약사와 비교해 빠른 속도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환자를 모집했습니다. 앞으로 백신의 정치화는 반드시 중단해야 합니다. 이런 모습은 절대로 국민들과 방역 당국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현 시점은 오히려 정치권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 야권의 지지율도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백신 책임론을 부각하는 언론들은 백신을 선제적으로 접종한 나라라고 해서 단기간에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는 듯이 보도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